추석 이후 국회에 소환된 이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협 회장들은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다 무기권총 그와 김태규의 평행 설계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는 2021년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계동 덕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한국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에서 전직 선수 출신 후보 2명을 누르고 한국 배드민턴 협회의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957년 한국 배드민턴 협회가 창립된 이래 첫 예비 선거로 알려졌지만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빛이 발했다. 18만 3천여 표 가운데 10표를 얻었고 3명의 후보 중 5,688표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 협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계와 언론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되면서 스포츠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단체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만 갖췄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모든 스포츠 협회는 국제기구와 직접 협의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 회장의 이력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았고 확정된 이력도 의심스럽다. 협회 회장이 취미 동아리 출신인 배드민턴 협회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횡령, 폭행, 언어적 폭행 등 각종 혐의와 스캔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배드민턴 경력 20년 배드민턴 동아리 출신인 김태규는 충남 배드민턴 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배드민턴 협회 역시 무모한 경영 논란에 휩싸여 김 회장을 필두로 부사장 1명, 전무이사 31명, 감사 2명 등 임원 33명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스포츠 단체장의 이력도 거의 없어 이메일로 도배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신 대학도 불분명하고 현재 직책인 한빛 선진 연령마저 회장이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이후 관심이 커지면서 회사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한빛 엔지니어링 측량 설계로 확인됐고 직원은 10명도 안 되며 매출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철근을 생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시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가 시 소속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실 시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내시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신축된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중 하나가 김태규 씨의 회사다. 아파트가 평면 구조로 설계되었고 민간 아파트 시공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공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 시공 설계를 감리한 회사를 한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8일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홍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신발 규정을 조금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신발은 선수에게 가장 편안해야 하지만 신발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유니폼, 라켓, 신발에도 스폰서 제품을 사용했지만 성과에 직접 관련된 운동화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장은 스폰서십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스폰서에게 운동 성과에 직접 관련된 장비 구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과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강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종목 중 배드민턴과 복식에서만 가능하며 선수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국가대표팀의 전체 스폰서십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협회가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협회가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국가대표팀 선수의 성적에 따라 스폰서가 처리하는 보너스는 과거 스폰서가 선수들에게 직접 처리하던 것에서 2023년 4월부터 협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안영이 제기한 비국가 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비국가 대표 선수의 참가를 제한한 사례가 없으므로 제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사건에서도 감독의 지시에 대한 복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언급되었다.
그 이후로 스포츠계에서 폐지된 규정이라면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장이 지난해 협회 직원들의 동의 없이 후원사로부터 추가 물품을 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중간 결과 발표이자 조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횡령 및 뇌물수수 문제 발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에 회장과 공모추진위원장이 협회 직원들에게 모르게 물품을 구매하고 후원 물품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셔틀콕과 라켓 등 10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국이 메인 스폰서로부터 약 14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은 개업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부회장과 전문가는 마케팅 규정을 활용해 후원자 유치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총 6,8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에 임직원이 운영하는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위반 시 지급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가산금 부과,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사임했지만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사임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축구에 관해서도 떠나면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는다. 정몽규는 2022년 기자회견에서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껴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건으로 3선 연임 중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 내부에서 사소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노조는 한국 축구를 위기에 빠뜨린 정몽규 회장의 4차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축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축구팬과 분노한 여론을 무시한 채 회장의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몽규 임원진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정몽규 회장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남은 임기를 축구협회를 해결하는 데 쓰길 바랐다. 이들은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정성 논란 속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정몽규 임원진의 비상식적 행정도 비판했다. 노조는 정몽규 집행부가 잇따른 실수 이후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기대라고 덧붙였다. 회사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문제가 없는지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조는 내년 1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도 축구 팬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는 정몽규 집행부의 이번 임기를 마치고 성공의 과실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몽규 회장의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구성된 국가대표팀 감독과 스태프를 안착시켜 한국 축구와의 인연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인 개혁을 체제의 길로 내버려두고 미련 없이 떠나기를 바란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